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피처링 파워.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주가가 떨어질라 하니까 바로 시장을 지지해버리는. 금리 안 올린다, 걱정하지 마라. 자산버블 만든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바로 경기 부양,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 우선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금리 올릴 때 아니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었죠, 어제.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죠, 이게 바로. 주가를 부양해준다, 정부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하루였다. 나는 23년 12월 31일 은퇴한다. 금융자산 50만 불, 1039일 남았고요. 죽을 때까지 불로소득으로만 연봉 5천만 원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은퇴할 것이다. 21년 목표 수익률이 20%고요. 총 6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자, 파월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달성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근데 파월이 앞으로 3년, 즉 2024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이죠. 그런데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올해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단기 조정 후에 어제 상승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선물 나스닥 100만 떨어지고 있어요. S&P 러셀 애들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모릅니다. 나스닥 100이 그리고 성장주 애들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핵심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저의 핵심 포트폴리오는 빅테크에 있어요. 빅테크. 아마존이 1% 정도 하락을 했고 SE 애플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만 0.5%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보다 나스닥이 더 상승을 했고 S&P 500이 1%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보다 S&P 500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섹터 로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저는 294, 206, 29만 불 29만 4천 불대 유지를 하고 있고 저의 전고점은 30만 8,683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시 비중은 약 10%를 매도를 해가지고 캐시로 바꾼 후 TIP를 캐시로 바꾼 후에 약 15% 남았어요. 저희 캐시 비중이.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SMH, 아크를 각각 비율별로 애플만 5% 들어갔고 SMH랑 ARKK는 2.5%씩 들어갔다. 약 10%를 이번 조정장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성장주 중에 최고 성장주,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랑 아크지는 어제 사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제 제 포트를 지지해줬던 애들은 반도체나 러셀 2000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다 2%, 3%씩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제 저점인 29만 불을 찍고 29만 4천 불대로 올라와 줬습니다. 다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여행 레저 상승폭을 키웠네요. 오늘 3프로에서 이학년 교수가 PEJ를 언급하더라고요. 레저와 엔터 관련주 모아놓은 ETF인데요.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못 들어가는 게 아마존이나 애플 대장주들이 현재 죽을 쓰고 있는데 바로 다음 주나 내일이라도 올라버릴 수 있는 거라 쉽게 바꿀 수가 없고요. 또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신간 편합니다. 이래저래 또 바꾸고 했다가 뭐 그런 뭐 능력 있는 제가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했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한 ETF 반도체나 아크 그리고 뭐 SMH 그 아이클랜, ICLN, 뭐 러셀 2000 등을 가지고 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아직은 뭐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도 충분히 분산을 하고 있다. 근데 PJ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20% 이상 일시적으로 연초 대비 올라왔거든요. 이 PEJ라는 여행 레저 엔터주 여행은 아니고 레저 엔터주.
그래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보였다. 근데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현재는 캐시 비용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29만 9,422불대가 오면 제 전체 시드죠. 그래서 요 29만 불 거의 30만 불이 다가오면 주식을 5% 정도 매도를 하고 캐시 비중을 또 늘려갈 겁니다. 7대 3으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을 또 하는 거죠. 애플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121선이거든요. 121선에 도착하면 추격 매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살짝 왔다가 반등을 하고 밑에까지 쭉 빠졌었죠. 그래서 저는 애플을 5% 담았고 추가적으로 더 담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고민을 하겠죠. 28만 불대가 28만 1천 불대가 깨질 때는 무조건 사고요. 근데 애플만 또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애플은 제가 또 사죠. 예. 아마존이나 마소는 비율을 늘리지를 않는데 애플은 저 선에 안 와도 28만 불대가 깨지지 않아도 그만큼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플은 지금 한국 애들 저 보면은 젊은 애들, 뭐 여자애들, 특히 여자애들 20대, 25 미만, 30대 미만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20대 다 해가지고 애플 휴대폰만 삽니다. 애플 휴대폰만. 삼성 뭐 다른 거 쓰도 안 해요. 완전 거지 취급을 해요. 거지 취급. 그만큼 휴대폰은 애플을 선호를 한다. 근데 애플 휴대폰만 비전이 있냐? 그것이 아니다. 애플에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플랫폼화 돼가고 있다. 한국 애들. 그럼 중국 애들은 어떠겠어요? 더 미치죠. 돈 있는 애들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생활 기업이 돼버렸죠. 애플 자체가. 애플 없이 미국을 생각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뭐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근데 워낙 또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분할하면서 모멘텀 타고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요. 돈도 많이 벌고 게다가 금리 쌀 때 회사채도 발행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면은 뭐 오늘 나온지 어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배당을 살짝 올린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제 확정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업종별로 보면 원유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어제 올라왔고요. 5일 거래를 봐도 일주일치 원유 에너지 금융 섹터가 강세다. 그러니 S&P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가치주 위주로 올랐죠. 보시면 소형 가치주, 소형 성장주까지 어제는 올라줬다. 섹터 로테이션이 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이 그거 다 합쳐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셀 2000이 2% 이상 올라줬다. 로테이션이 섹터별로 돌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고 가치주, 오일, 금융, 여행 뭐 이런 소외받았던 팬데믹으로 소외받았던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 얘네도 많이 오르고 성장주랑 빅테크가 싸 보이는 순간 그 시점은 뭐 5월 실적 발표 때를 기점으로 뭐 애플, 마소, 아마존이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이번 실적 발표는 좀 힘을 못 냈어요. 마소는 좀 힘을 냈죠. 마소도 힘을 좀 내는데 마소가 운이 참 없어요. 좀 하락 조정기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자,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러셀 아크로 힘을 내야 했는데 아크가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믿을 거는 반도체, 러셀 요 두 가지 뿐이다. 그리고 삼룡이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지지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좀 조정을 받을지. 자, 이렇게 살펴봤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 날 은퇴할 것이다. 이건 퇴사가 아닙니다. 직장 퇴사가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 시간적 자유를 위한 연봉 5천만 원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올해 수익은 20% 6만 불을 달성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자. 어떤 원칙이냐? 15% 하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유동성의 저금리. 패드는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
자금 회수도 미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친절하죠. 파워. 또한 페드는 우선적으로 완전 고용이 우선이라고 했고 금리 인상은 올해 없을 것이다. 국채 매입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고 15% 이상 시장 하락은 없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할 것이다. 자, 오늘 국채 금리가 1.43%를 뚫었어요. 지금 현재 저녁 10시 26분인데요. 정확하게 1.444, 3.97% 오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1.44. 이 정도면 채권을 사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자금으로 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자가 늘어나면 성장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성장주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이 빠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또 올라왔던 애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성장주를 추매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본인이 딱 맞는 선을 딱 맞춰가지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추가 하락 시에만 그 시기에만 5% 매수를 해야죠. 28만 불까지 떨어졌다 올라왔다 또 떨어지니까 또 사고 또 떨어지니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28만 불 딱 샀을 때 5% 들어가고 또 27만 불까지 또 떨어졌을 때 5% 매수하고 26만 불 최하점이 저는 15%라고 다 넣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금리 때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일 때 최저점으로 낮췄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금리를 하락했었을 때는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15% 이상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 그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